당신이라면 처음 만난 장님 여자에게 당신의 전 재산을 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가족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으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48살 노총각이었던 제가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 안 드시는 거 아시죠? 제 이름은 이승현입니다. 올해 48살, 서울 목동의 24평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승현 씨는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게 계획대로 되지 않더군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중소기업 회계팀,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몇 년 일하다 보면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겠지. 29살 첫 소개팅을 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여자, 예쁘고 착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만남에서 그녀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집 있어요? 차는요? 아직 없어요. 하지만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32살 두 번째 소개팅. 이번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집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여자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35살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장례식에서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겠다. 부모님이 남긴 작은 재산으로 목동에 24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가 아닌 제 소유의 집. 이제 됐어. 이제 결혼할 수 있겠지. 38살 세 번째 소개팅. 이번엔 집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물었습니다. 오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8입니다. 아, 저는 30 초반 남자를 원했는데 또 거절당했습니다. 40살이 넘어가면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소개팅도 그만뒀습니다. 결혼은 제 운명이 아닌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씻고 간단히 밥 먹고 회사 갔습니다. 저녁 7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 켜고 혼자 저녁 먹고 잠들었습니다. 주말은 더 외로웠습니다. 토요일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은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뭐라도 바뀌겠지.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어 있었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벌써 이렇게 늙었구나. 직장 동료들은 이미 다들 결혼했습니다. 자식 키우며 삽니다.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승현 씨, 소개팅 한번 해볼래요? 가끔 동료들이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재산도 별로 없고 누가 저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48살. 저는 제 인생이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늙고 혼자 죽는 것. 하지만 운명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퇴근 시간 오후 6시. 저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 앞에서 걷던 여자가 계단턱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 괜찮으세요?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얼굴을 들어 올렸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흰 지팡이, 초점 없는 눈동자,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맑은 얼굴. 장님이시구나.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따라 길이 헷갈렸나 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따뜻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저기,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까요? 저는 자신도 놀랄 만큼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저 바로 앞 카페까지만 가면 돼요.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떨림이라는 건가?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자도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예요. 김윤서요. 그리고 실례가 아니에요. 도와주시는데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저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회계사시구나. 멋지세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카페까지 5분 거리.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서 씨는 어디 사세요? 목동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저도 목동입니다.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우연이네요. 윤서 씨가 웃었습니다. 윤서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해요. 상담사요. 저처럼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아니에요. 제가 겪어본 일이니까 오히려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윤서 씨는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궁금해졌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언제부터 시각이? 15살 때요. 윤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어머니랑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저는 시각을 잃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편한 질문을 드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적응했어요. 오히려 시각이 없으니까 다른 감각들이 발달했거든요. 윤서 씨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도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다니.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정말 감사했어요, 승현 씨.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저는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연락처 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윤서 씨. 네, 승현 씨도 좋은 저녁 되세요. 저는 윤서 씨가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 지금 설레는 건가? 48살이 되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승현 씨, 저 윤서예요.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사고 싶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윤서 씨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서 씨의 어린 시절, 제 이야기, 서로의 취미.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승현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윤서 씨가 말했습니다. 시각이 없으니까 저는 목소리와 손길로 사람을 느껴요. 승현 씨 목소리는 정말 편안해요. 그리고 손길도 따뜻하고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말마다 산책도 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1달, 2달, 3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윤서 씨에게 빠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설렜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만난 지 3개월째 되던 날, 저는 윤서 씨의 집 앞까지 데려다 드렸습니다. 작은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낡고 좁았습니다. 윤서 씨, 여기서 사세요? 네. 월세 40만 원이에요. 복지관 월급으로는 이게 최선이에요. 윤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나 윤서 씨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래, 사랑해. 진심으로.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24평 아파트 하나, 은행 계좌에 2천만 원. 윤서 씨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윤서 씨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월세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 아파트를 윤서 씨에게 주자. 처음엔 저도 미친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증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가족분께 증여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분께 드리려고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곧 청혼할 예정입니다. 그럼 결혼 후에 증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증여세도 절약되고 괜찮습니다. 지금 해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재훈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재훈아, 나 결정한 게 있어. 뭔데? 내 아파트를 윤서한테 줄 거야. 재훈은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뭐? 미쳤어? 3개월 만난 여자한테
아파트를 준다고? 응. 그럼 너는 어디서 살 건데? 고시원이라도 구하면 되지. 재훈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승연아, 정신 차려. 장님 여자한테 아파트를 주면 어떡해. 나중에 헤어지면 어쩌려고? 헤어지지 않을 거야. 어떻게 확신해? 몰라. 하지만 이번만큼은 확신이 있어. 윤서가 내 운명이라는 걸.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사랑에 빠졌구나. 근데 승연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나는 경고했어. 후회 안 해. 다음 날 회사 동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제가 곧 결혼하려고요. 오, 축하해요. 그런데 누구세요? 3개월 전에 만난 여자분이에요. 시각장애인이시고요. 동료들이 놀랐습니다. 시각장애인이요? 그래도 사랑하면 괜찮죠.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아파트를 그분께 증여하려고요. 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과장님, 3개월 만난 여자한테 아파트를요? 네. 그럼 과장님은 어디서 사세요? 고시원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사기 아닐까요? 장님인 척하면서 아파트 노린 거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윤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최소 1년은 사귀어 보고 괜찮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동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미쳤다. 그날 밤 저는 윤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서 씨, 내일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승연 씨. 무슨 일이세요? 내일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윤서 씨를 한강공원으로 모셨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 씨, 네, 승연 씨. 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윤서 씨가 긴장한 듯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윤서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침묵. 처음엔 그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윤서 씨 없이는 못 삽니다. 윤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승연 씨를 사랑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파트를 윤서 씨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동 아파트요. 윤서 씨 명의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윤서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승연 씨, 왜 그런 선택을 하세요? 저는 장님이에요.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데. 아닙니다. 윤서 씨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윤서 씨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걱정 없이요. 하지만 승연 씨는 저는 고시원으로 이사 갈 겁니다. 괜찮습니다. 윤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윤서 씨,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저는 진심입니다. 윤서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승연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저는 확신합니다. 윤서 씨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연 씨, 제가 평생 보답하겠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 곁에 있어 주세요. 그날 저희는 약혼했습니다. 2달 후,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의 친구 몇 명, 회사 동료들, 윤서 씨의 복지관 동료들, 친구들, 총 30명 정도. 하지만 그 작은 공간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서 씨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윤서 씨는 볼 수 없었지만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승연 씨, 제가 예쁜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신랑 신부는 참으로 특별한 인연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신랑은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신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이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신랑을 보았습니다. 외모가 아닌 영혼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두 분의 사랑이 오래도록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윤서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 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윤서 씨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드렸습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반지를 끼워 주십시오. 윤서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만졌습니다. 약지를 찾아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제 입맞춤 하십시오. 저는 윤서 씨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짧지만 깊은 키스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 친구 재훈이 축사를 했습니다. 승연아, 미쳤다고 했던 거 사과할게. 너 진짜 행복해 보여. 윤서 씨, 우리 승연이 잘 부탁합니다. 동료들도 축하해줬습니다. 과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윤서 씨의 복지관 동료가 말했습니다. 윤서 언니, 정말 좋은 분 만났어요. 평생 행복하세요. 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윤서 씨에게 증여한 그 24평 아파트. 윤서 씨, 이제 우리 집입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윤서 씨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으로 벽을 만지고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승연 씨, 정말 아름다운 집이에요. 느껴져요. 윤서 씨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저는 윤서 씨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파스타와 와인.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승연 씨, 정말 맛있어요. 제가 요리는 서툴지만 윤서 씨를 위해 배웠습니다. 식사 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첫날 밤, 저는 긴장했습니다. 윤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연 씨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윤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윤서 씨, 저 평생 윤서 씨를 지키겠습니다. 저도요, 승연 씨.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시각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47년을 외롭게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신혼생활 2주차. 저는 윤서 씨와 함께 사는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생각보다 훨씬 독립적이었습니다. 집안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윤서 씨,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승연 씨. 저도 할 수 있어요. 윤서 씨는 손 감각만으로 모든 걸 해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평소처럼 커피 머신을 이용했습니다. 윤서 씨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승연 씨,
오늘 커피 원두 바꾸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냄새가 달라요. 어제까지는 콜롬비아산 수프리모였는데 오늘은 에티오피아산 예가체프인 것 같아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커피 봉지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윤서 씨,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윤서 씨가 웃었습니다. 저는 시각이 없으니까 후각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커피 향만 맡아도 어느 나라 원두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새 향수를 샀습니다. 유명한 브랜드 제품, 가격이 20만 원이나 했습니다. 윤서 씨, 이거 어떠세요? 저는 손목에 뿌리고 윤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서 씨가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몇 초간 침묵.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톱노트는 베르가못이랑 레몬이에요. 시트러스 계열이 강하네요. 미들노트는 라벤더랑 제스민. 플로럴 노트가 은은하고요. 베이스 노트는 샌다루드랑 머스크예요. 우디한 느낌이 오래 가겠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향수병을 확인했습니다. 성분표를 봤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리고요, 승현 씨, 윤서 씨가 덧붙였습니다. 이 향수, 알코올 비율이 좀 높아요. 약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피부가 건조하신 분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합성 머스크를 사용했네요. 천연 머스크가 아니라서 오래 가긴 하지만 깊이는 조금 부족해요. 윤서 씨, 이게 대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향을 분석하는 걸 좋아했어요. 시각이 없으니까 향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사람마다 향이 달라요. 나무마다, 꽃마다, 음식마다 다 달라요. 그럼 사람의 향도 아세요? 네. 승현 씨는 따뜻한 나무 향이 나요. 그리고 약간의 커피 향. 아마 커피를 자주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부장님과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가 말했습니다. 승현 씨,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승현 씨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냄새가 나요. 스트레스? 호르몬? 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러면 땀 냄새가 미묘하게 변하거든요. 승현 씨 옷에서 그 냄새가 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부장님이랑 싸웠어요. 윤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으세요? 네. 윤서 씨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윤서 씨의 능력은 단순한 후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감정, 건강 상태, 환경 변화까지 감지하는 특별한 재능. 이건 엄청난 거야. 다음 날 윤서 씨에게 물었습니다. 윤서 씨, 혹시 아픈 사람도 알 수 있어요? 네. 병이 있으면 몸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요. 당뇨병은 단 냄새가 나고 신장 질환은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정말요? 네. 예전에 복지관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어요. 냄새가 이상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초기 암이었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윤서 씨의 재능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향수? 조향사? 아니면 의료 분야?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향수다. 윤서 씨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니까. 신혼 3개월 차. 저는 조심스럽게 윤서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윤서 씨, 혹시 향수 만드는 거 배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향수요? 네. 윤서 씨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누구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윤서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는 다음날 바로 조향 관련 책을 주문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신청했습니다. 향료 샘플 키트도 구매했습니다. 총 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윤서 씨는 즉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책을 읽어줬습니다. 강의 내용을 설명해줬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는 놀라운 속도로 배워나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본 향료 100가지를 암기했습니다. 2주 만에 향료 조합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3주 만에 첫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승현 씨, 한번 맡아보세요. 윤서 씨가 작은 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향을 맡았습니다. 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상쾌하면서도 따뜻한 향, 시트러스의 상큼함과 우디의 깊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제가 승현 씨를 위해 만든 거예요. 승현 씨 채취와 어울리는 향이에요. 제 채취요? 네. 승현 씨는 따뜻한 나무 향이 나니까 거기에 맞는 향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 향수를 매일 뿌리고 회사에 갔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과장님, 무슨 향수 쓰세요? 진짜 좋은데요? 어디서 샀어요? 저도 사고 싶어요. 이거 브랜드가 뭐예요? 동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제 아내가 만든 거예요. 네. 직접 만들었다고요? 네. 아내가 조향을 배우고 있거든요. 대박. 저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볼게요. 그날 저녁 윤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윤서 씨, 회사 동료들이 윤서 씨가 만든 향수를 사고 싶대요. 정말요? 네.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윤서 씨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하지만 사람마다 채취가 다르니까 각자에게 맞는 향을 만들어야 해요. 그게 가능해요? 네. 직접 만나서 그 사람 향을 맡으면 알 수 있어요. 다음 주말 저희 집에 동료들이 왔습니다. 10명. 윤서 씨는 한 명씩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가까이 오셔도 될까요?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윤서 씨는 향을 맡았습니다. 당신은 플로럴 계열이 어울리시겠어요. 로즈와 제스민을 베이스로, 톱노트는 베르가못으로 해드릴게요. 당신은 시트러스와 머스크가 어울리세요. 당신은 한 명당 5분. 각자에게 맞는 향을 분석했습니다. 동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일주일 후 윤서 씨는 10개의 향수를 완성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과장님 와이프 진짜 천재 아니에요? 이거 제 스타일 완전 저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내 피부톤이랑 딱 맞는 향을 만들어요? 저 재주문하고 싶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윤서 씨와 상의했습니다. 윤서 씨, 우리 작게라도 비즈니스를 시작해 볼까요? 정말요? 하지만 저는 시각장애인인데 괜찮을까요? 윤서 씨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없는 독특한 강점이에요. 그럼 해볼게요. 저희는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윤서의 맞춤 향수. 프로필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각장애인 조향사가
당신만을 위한 향수를 만들어 드립니다. 당신의 채취, 피부톤, 성격에 맞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수. 첫 주문은 제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10명, 각각 5만 원. 총 50만 원. 하지만 그들이 SNS에 올린 후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이런 향수 처음이에요. 장님, 조향사분이 만들어주신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저랑 완벽하게 맞는 향을 만드세요? 재주문 완료. 친구들한테도 추천했어요.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주문이 100개를 넘었습니다. 수익 500만 원.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윤서 씨의 비즈니스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월 매출 2천만 원. 6개월 만에 월 매출 5천만 원. 저희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센즈 감각. 작은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1년 후, 연 매출 6억. 저희 브랜드는 온라인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장님, 조향사가 만드는 기적의 향수.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시겠어요? 윤서 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시각이 없어서 오히려 더 뛰어난 후각을 갖게 됐다니. 이런 분이 진짜 프로페셔널이죠. 주문이 더욱 폭주했습니다. 2년차 연 매출 20억. 저희는 목동 아파트에서 강남의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승현 씨, 정말 미쳤다더니 이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회사 동료들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이제 보니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항상 질투가 따라옵니다. 저의 옛 직장 동료 중 한 명, 재훈. 그는 저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장님 여자 하나 만나서 대박 났다고 저렇게 잘난 척해? 재훈은 다른 동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승현이가 윤서 능력 착취하는 거 아냐? 장님이라고 이용하는 거지. 돈은 승현이가 다 관리하고 윤서는 그냥 노동만 하는 거 아니야?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SNS에도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내 능력 착취하는 것 같음. 불편? 시각장애인 이용해서 돈 버는 거 아님? 윤리적으로 문제 있어 보임. 저 남편 뭔가 수상함. 아파트 주고 결혼했다는데 계산된 거 아닐까? 윤서 씨도 이 소문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승현 씨, 사람들이 저를 이용한다고 하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윤서 씨 옆에 앉았습니다. 윤서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은 원래 성공한 사람을 질투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제가 승현 씨한테 짐이 된다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윤서 씨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윤서 씨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니까 가능한 겁니다. 윤서 씨는 제품에서 울었습니다. 감사해요, 승현 씨. 승현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서 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외로운 노총각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야, 승현아. 저는 놀랐습니다. 재훈아, 왜 왔어? 솔직히 말해봐. 윤서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윤서 같은 사람 소개시켜줘. 나도 돈 벌고 싶어. 장님 하나만 잘 구하면 대박 나는 거잖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훈아, 윤서는 도구가 아니야. 내 아내야. 쟤 좋겠네. 로또 맞은 기분이겠다.
장님한테 아파트 줬더니 수십억 벌어다 주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왜? 사실이잖아. 너 윤서 만나기 전에는 평범한 회계사였잖아. 지금은 강남의 사무실에 고급 아파트 살면서 나가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재우는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좋아,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지만 나중에 윤서가 너버리면 어쩌려고?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윤서를 이용하는 건가? 윤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승연 씨,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 마세요. 승연 씨 손에 땀이 나고 있어요. 걱정하고 계시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서 씨, 혹시 저 때문에 힘드신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이 제가 윤서 씨를 이용한다고 하잖아요. 혹시 정말 그런 건 아닌지. 윤서 씨가 제 얼굴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승연 씨,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승연 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월세 걱정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승연 씨가 저를 믿어줬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승연 씨, 우리 서로 믿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진실을 알잖아요. 저는 윤서 씨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 씨.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요, 승연 씨.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계란 프라이, 신선한 샐러드, 과일. 윤서 씨,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요. 윤서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승연 씨, 오늘 계란에 올리브유 쓰셨네요. 어제는 버터였는데. 맞아요. 건강에 더 좋다고 해서요. 어떻게 아셨어요? 냄새가 달라요. 올리브유는 과일 향이 나요. 버터는 우유 향이 나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윤서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승연 씨가 항상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게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소소한 대화, 웃음. 승연 씨, 오늘 날씨 어때요? 흐려요.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럼 산책 가기엔 별로네요. 집에서 영화나 볼까요? 좋아요. 윤서 씨는 시각이 없었지만 영화를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영화를 틀고 장면을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 주인공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석양이 정말 아름다워요.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우와, 예쁘겠어요. 네, 정말 예뻐요. 윤서 씨가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저는 순간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승연 씨. 승연 씨 목소리로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승연 씨가 제 눈이에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윤서 씨, 승연 씨, 저는 시각이 없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승연 씨가 있으니까요. 저는 윤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화를 보며 저는 장면 하나하나를 정성껏 설명해 줬습니다. 윤서 씨는 제 설명을 들으며 상상하고 웃고 울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승연 씨 감사해요. 승연 씨 덕분에 영화를 즐길 수 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윤서 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윤서 씨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향수병. 윤서 씨, 이거 한번 맡아보세요. 윤서 씨가 향을 맡았습니다. 몇 초간 침묵.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거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제가 뿌린 향수네요. 맞아요. 재현해 봤어요. 윤서 씨가 가르쳐 준 대로요. 윤서 씨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승현 씨,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윤서 씨.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시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면 충분히 아름다워요. 윤서 씨가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겐 시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 그날 밤, 저희는 깊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결혼 3년 차, 윤서 씨의 향수 브랜드 센즈는 국내 최고가 됐습니다. 연 매출 20억, 직원 10명, 강남 사무실, 모든 게 안정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 씨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내는 사람 르 파르팽 루아얄. 저는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서 씨, 이거 르 파르팽 루아얄이에요. 네, 그게 뭐예요? 프랑스의 세계 최고 향수 회사예요. 200년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친애하는 김윤서 씨께 저희는 귀하의 놀라운 작업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습니다. 후각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향수를 만드는 귀하의 독특한 능력은 향수 업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는 귀하를 파리 본사로 초청하여 협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귀하의 재능은 세계 무대에서 선보일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가능한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피에르 뒤부아, 대표이사 르 파르팽 루아얄. 저는 윤서 씨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윤서 씨, 세계 최고 향수 회사에서 협업 제안이 왔어요. 윤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저를 알았을까요? 아마 SNS를 통해서겠죠. 윤서 씨 브랜드가 워낙 유명해졌으니까요. 저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2주 후, 저희는 파리로 갔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 러 PARFUM 로이얼 본사, 거대한 건물, 고전적이면서도 우아한 외관. 로비에 들어서자 한 남자가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윤서 씨. 저는 장피에르 뒤부아입니다. 키가 크고 은발의 우아한 남자였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했지만 통역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장피에르는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백 가지의 향료병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김윤서 씨, 당신의 능력을 테스트해 보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장피에르가 통역사를 통해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장피에르는 10가지 향을 준비했습니다. 윤서 씨는 하나씩 맡았습니다. 이건 이탈리아 칼라브리아산 베르가못이에요. 통역사가 프랑스어로 전달했습니다. 이건 프랑스 그라스산 제스민이고요. 이건 캄보디아산 우드예요. 이건 모두 정확했습니다. 장피에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천재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기적이에요. 통역사가 전달했습니다. 그는 더 어려운 테스트를 했습니다. 3가지 향을 섞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장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윤서 씨가 맡았습니다. 장미, 바닐라, 그리고 약간의 머스크가 있어요.
비율은 대략 40대 30대 30 정도입니다. 통역사가 전달하자 장 피에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완벽하게 정확해요. 그는 저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제안서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수석 조향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실, 우리의 전문가들, 그리고 200년의 지식을요. 통역사가 전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연봉은 50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5년간 약 100만 달러 상당의 스톡 옵션이 추가됩니다.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통역하며 떨렸습니다. 연봉 7억 원, 스톡 옵션까지 합치면 총 15억.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는 고민했습니다. 승현 씨, 우리가 함께 만든 브랜드는 어떻게 하죠? 저는 윤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 씨, 이건 윤서 씨 인생의 기회예요. 세계 무대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윤서 씨를 응원할게요. 하지만 승현 씨는? 저는 괜찮아요. 윤서 씨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리고 저도 함께 가면 되잖아요. 윤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현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네. 함께 가요. 새로운 인생을요. 윤서 씨는 장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통역사가 전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 남편이 저와 함께 가야 합니다. 남편은 단순히 제 남편이 아닙니다. 제 파트너이고 제 눈이며 제 지원자입니다. 남편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장 피에르가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파리에서 두 분을 위한 고급 아파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현 씨, 당신에게는 김윤서 씨의 매니저이자 연락 담당자 직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연봉은 20만 달러입니다. 통역사가 전달했습니다. 연봉 2억 8천만 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윤서 씨는 세계 최고 향수 회사의 수석 조향사가 됐습니다. 3년 후, 파리. 저희는 생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러 PARFUM 로이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녀가 만든 향수 센즈 DLA에 모유할 사랑의 감각은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습니다. 첫 해 판매량 1,000만 병, 매출 1조 원. 전 세계 사람들이 윤서 씨의 향수를 찾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천재 조향사가 만든 기적의 향수. BBC, CNN, 모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윤서 씨는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모든 건 승현 씨 덕분이에요. 어느 저녁, 저희는 에펠탑이 보이는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승현 씨,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윤서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6년 전 지하철역에서 윤서 씨를 만났을 때 이런 미래가 올 줄 몰랐어요. 모두가 승현 씨를 미쳤다고 했죠. 장님한테 아파트를 준다고. 맞아요. 친구들도 동료들도 모두 말렸죠.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도요. 승현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윤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승현 씨가 저를 믿어줬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승현 씨가 제게 집을 주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사랑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윤서 씨가 제 인생에 의미를 줬어요. 47년 동안 외롭게 살았지만 윤서 씨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도요, 승현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 씨, 이제 우리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저도요, 승현 씨. 앞으로도 평생 함께해요. 당연하죠. 우리는 운명입니다. 그날 밤 저희는 에펠탑 아래를 걸었습니다.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윤서 씨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승현 씨, 행복해요. 저도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7살 노총각이 장님 여자에게 아파트를 준 건 미친 짓이 아니었어.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알았어. 진정한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는 걸. 진정한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는 걸. 두 사람의 실루엣이 에펠탑 조명 아래 하나로 겹쳤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서 씨는 PARFUM 로이얼의 아시아 총괄 대표가 됐습니다. 저희는 서울의 윤서 향수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청년들에게 조향을 가르치는 학교. 시각이 없어도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윤서 씨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윤서 씨,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서울 한남동의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승현 씨,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윤서 씨가 더 고생하셨죠. 저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승현 씨, 저희 이제 58살, 53살이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시간 참 빠르죠? 10년 전만 해도 우리 처음 만났는데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윤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승현 씨,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늙어서도 아파도 항상 함께요. 당연하죠. 우리는 평생 함께입니다. 저는 윤서 씨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을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매일 감사하다. 윤서를 만난 것, 사랑한 것, 함께한 것,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다. 사랑, 신뢰, 선택, 재능,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년 후, 저는 73세가 됐습니다. 윤서 씨는 68세. 저희는 여전히 함께입니다. 윤서 씨는 이제 은퇴했지만 여전히 가끔 특별한 향수를 만듭니다. 저희 손주들을 위해. 할머니, 저한테도 향수 만들어주세요. 할머니 향수가 제일 좋아요. 윤서 씨는 행복하게 웃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희는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승현 씨, 우리 인생 정말 행복했죠? 네, 정말 행복했습니다. 47살에 만나서 늦었지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맞아요. 그때가 아니었다면 우리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윤서 씨의 손을 잡습니다. 주름이 잔뜩 생긴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 윤서 씨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승현 씨. 우리는 서로를 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한 것.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던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